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실익수입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라. 야, 의미심장하죠.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하는 의사,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김여환이란 의사님이 계십니다. 김여환님이 쓴 책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을 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을 미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유예하지 마라. 정확하게는 이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지하철 여행 이제 함께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행 가고 즐거운 거 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여행을 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벌고 뭐 애들 키우고 한다고 여행은 항상 미루지 않습니까? 나중으로. 그리고 지금 할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행의 위치라는 게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리도 아파, 관절 아파 죽겠는데 그때 당시에 여행을 떠나볼까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여행 코스 제가 의미심장하고 야심차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상에서 밀려난 것들. 그게 뭐냐면 B급이라 부르고요. 주전부리라고도 하죠. 메인 요리 있고 주전부리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그 주전부리 여행지가 있어요. 살짝 밀려난, 한켠으로 밀려난 그런 먹거리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주전부리 트립 코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지하철 여행이 자꾸 밀려난 느낌인데 사장님 가운데로 메인 요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하철 주전부리 여행 열차 36번째입니다. 오우, 빠르죠? 36번째 열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전부리 트립 3코스로 나눴습니다. 간단하죠? 1코스는 중국, 일본. 야, 중국, 일본의 주전부리들. B급 음식 아닙니까? 메인에 밀려난 저 같은 신세 주전부리 동시 패션입니다. 그래서 인천항 갈 거고요. 두 번째 코스는 한국의 대표 주전부리 안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야,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 음식만큼은 주인공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떡볶이. 야, 떡볶이 메카면 어디입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신당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신당동 한번 찍고요. 3코스. 야, 멀리 갑니다. 보너스 코스죠. 그래서 진짜 정말 머나먼 남도 완도. 야, 요즘에 완도를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원더풀. 완도에 있는 원더풀한 전복빵을 한번 먹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알차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이 맺힌 우리 B급 주전부리들의 투어 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야, 이거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국과 일본의 주전부리만 해도 되게 귀한데 이 두 가지를요. 동시 패션 5분 거리 안에 있어서 다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골라 잡으셔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메인만 하나씩 딱딱 시그니처만 찍어드릴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들은 투어 가셨다. 이런 분들은 다양하게 골라 드시면 돼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인천항 주변에서 단 5분 만에 오갈 수 있는 코스. 자, 어떻게 한다? 이지하게 지하철 타고 1호선입니다. 1호선 인천역에 하차하겠습니다. 1호선 인천역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월미도 모노레일 투어 하면서 제가 찍어드렸죠, 그때. 월미도 모노레일 한 바퀴 쭉 타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길만 걷는 뭐 있다고요? 차이나타운 있고요. 거기서 백짜장 한 그릇 먹고 옆 동네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봐요? 송월동 동화마을 가가지고 아기자기한 외형의 건물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증샷 찍고 딱 나오면 아버님, 어머님 실버 세대가 아니고 뭐가 됐다? MZ 세대가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근데 말이죠. 이게 그때 제가 메인 코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지나쳐버렸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희한한 마을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심지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대에 사는 주민분들 말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바로 이 차이나타운을 바라보고 우측편 동네인데 붙어 있어요. 5분 거리에.
이름하여 일본 재팬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정말 가깝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송월동 마을로 차이나타운에서 바로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차이나타운에서 그 짜장면 박물관 있어요. 박물관 쪽을 끼고 바로 길만 건너면 일본 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동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일대가 왜 일본의 흔적들이 남아있느냐, 역사부터 알고 가야죠. 아무리 재밌는 투어 코스가 있어도 역사를 빼놓으면 안고 내용 없는 찐빵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인천 항시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1876년이죠. 조선이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이란 걸 맺죠. 그래가지고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개항, 원산, 개항 이어서 1883년도에 인천항마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강제로 개항을 합니다만 문물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개항장, 이 일대, 인천항 일대가 관광타운으로 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식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인천 개항장 거리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개항 때 그 개항장 거리를 그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다. 레트로한 면모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름이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이름, 진짜 이름보다 애칭 좋아하죠. 그래서 잘 안 알려진 진짜 멋진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죠. 1883. 이게 아까 인천항 개항시기 아닙니까? 1883 시간 이음길이란 게 있어요. 이쁘죠? 있습니다. 시간을. 과거와 현재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EH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여행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 간극을 잇는 게 여행이다. 레트로하지만 뉴트로하게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네. 그래서 일본의 골목의 이름이 시간 이음길이고 일본 골목.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일본의 흔적들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코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좀 찍어드릴게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들은 제가 찍어드린 요 지하철 여행이지 포인트, 시릭스 포인트만 딱딱 찍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천의 중구청사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자장면 박물관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래요. 짜장면 박물관의 공식 명칭은 제가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자꾸 애칭을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공화춘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공화춘이 원래 원형 건물이 있던 곳에 자장면 박물관이 생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 쪽으로 쭉 나오시면 되는 그 인천의 중구청사. 이게 왜 봐야 되냐? 요 건물 자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그 자체가 일본 개항 때 그 건물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겠죠. 자, 그래서 역사를 함께한 건물이고요. 개항 당시에 일본인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지고 영사관을 만듭니다. 지금 뭐 해외 나가면 영사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일본이 만들었던 영사관 건물이 이 형태였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영사관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이 영사관이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죠. 합방 이후에 인천도의 부청사로 활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다가 해방하고 난 이듬해 이후에 인천의 시청사로 사용이 돼요. 인천시의 청사로 사용이 됐던 거죠. 야, 그러니까 역사도 벌써 인천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85년도에 인천의 그 시청사가 현재 그 남동구 구월동으로 옮겨갔거든요. 거기 사용되기 전까지 지금까지 인천의 중구청사로 남아 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이 건물을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문화재는 뭐냐? 등록문화재는 우리나라 근대 이후입니다. 역사. 근대 이후에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등록문화재라고 일컫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흔적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구청사 역사의 흔적들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보시고 포인트는 중구청사 앞쪽에 중구청사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화장실 마련에 오신 분들, 급하신 분들만 들어가서 볼일 보시고요. 자, 진짜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구 청사 앞쪽에 담벼락입니다. 제가 중구 청사를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담벼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벼락에 뭐가 있냐? 근대 등록 문화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대 이후의 역사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그 역사들, 이거를 한눈에 손말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진 형태로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옆에 벽면 따라서 쭉 전시가 역사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어져 있다는 의미를 따서 뭐라고요? 시간 이음길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역사 한번 쫙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그거죠. 바닥, 길바닥 보도블럭, 길바닥에 보면 또 역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역사적인 포인트를 또 편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건물들이 중구청사부터 해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는데 아까 제가 바닥에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 뭐가 나오냐면 바닥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포인트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그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닥에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게 지금부터 제가 2번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곳이 인천 계양장의 박물관 가겠습니다. 박물관. 야, 이름은 계양장 박물관인데 역사가 있어요. 또 이게 그 일본과 관련된 역사라고 보기 싫어. 나 안 가! 이런 분들도 있죠. 이거를 아버님, 어머님들, 사실 우리끼리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일제 그 역사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애국심을 더 키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패트리어트 트립이라 부릅니다. 애국 투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셔서 역사 아닙니까? 아픔의 역사든 그 좋은 역사든 그걸 보고 그냥 우리가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손주를 데려가서 할아버지가 다크 투어 한번 해줄게 이러고 데려가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천 계양장 박물관 요거는 어떤 역사가 있냐? 역시 아픔의 역사겠죠. 자, 여기에 박물관 자리는 일본이 제1은행으로 썼던 곳입니다. 아이고, 인천 지점, 제1은행 인천 지점이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인천항 개항하죠. 근대적 금융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제1은행 부산 지점이 있었어요. 부산 지점. 그러니까 일본하고 부산이 가깝잖아요. 부산 지점의 인천 출장소 개념입니다. 야, 근데 인천 출장소를 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자식들? 죄송합니다. 인천 출장소의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 출장소 거쳐가지고 88년도에 인천 지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점의 출장소로 있다가 88년도에 인천 지점으로 승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911년 그 이후죠. 조선은행의 인천 지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50년도에는 한국은행, 야,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인천 지점을 거쳐가지고 조달청, 물건 대주는 거, 조달청의 인천 사무소, 그리고 법원 등기소로 쓰이다가 2010년도에 인천 계양박물관으로 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 건물에 지금 역사가 몇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건물 양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 어떤 거냐면 그 외에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어머님들. 그 접으면 그림 그대로 겹쳐진 거. 이 건물은 딱 앞에서 보면 좌우 대칭이에요. 양쪽 가운데 선 그어놓고 접으면 딱 겹쳐질 것 같은 그런 좌우 대칭구죠. 그래서 절충주의 양식의 서구식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 역시 인천시의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고요. 건물 내에는 은행 금고, 당시에 은행 아니었습니까? 제1은행의 요 인천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이었으니까 금고가 있었잖아요. 그 금고를 그대로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에는 금고 전시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은행 금고 있죠. 사각형의 은행 금고문의 그 두꺼운 문 있죠. 요게 그대로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 재질, 두께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코스는 대불호텔이라고 있어요. 대불호텔. 대불호텔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불렸던 곳입니다. 야, 역사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83년도에 개항 이후에 사람들이 외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때 그분들, 외국분들을 재우자 이래가지고 급주해서 만들었던 호텔입니다. 그리고 역사, 그 이후에는
1918년도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70년대 중식당 문 닫고 78년도에는 옛날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78년도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던 거죠. 그 호텔이, 데블 호텔이.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데블 호텔 건물을 복원을 합니다. 야, 인천시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약간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로 이 애국 투어,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을 재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복원하고 데블 호텔하고 중구 생활사 전시관으로 재개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름은 데블 호텔이지만 중구 생활사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생활상 그대로 보여주는 안쪽에 사진하고 전시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포스트 그림 중에 되게 예쁜 게 많은데 여름에 있죠. 수영장. 여름에 보통 인천 주변으로 해수욕장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 가시면 사진 중에 인천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요. 송도. 지금은 또 다른 용도로 개발되고 있죠. 송도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물 중에 옛날에 탔던 자전거 있죠. 연탄 배달했던 자전거. 그걸 또 그대로 갖다 놔가지고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쁘게 반짝반짝하게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 나오시면 또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데블 호텔까지 둘러보고 나면 이제 세 군데를 둘러봤으니까 배가 이제 출출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야 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네 번째는 그래서 카페죠. 독특하게 지어진 카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일본의 개항장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 건물들 중에 옛날에 그때 당시 개항 당시에 일본인 건물로 썼던 건물, 목조 건물들 있죠.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식 카페로 운영이 되면서 외관이 일본의 목조 건물 그대로, 그리고 깜장 색깔,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그런 느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표현을 약간 공포스럽다보다는 고풍스럽다고 할게요. 공포라기보다는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제 좀 귀여워졌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고풍스럽게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책방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여기에 예전에는 하역에서 사무실로 썼던 건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카페로 개조해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도 역시나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이 건물 자체가 등록문화재 56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거기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 칠통마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인천 생활문화센터로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양한 공연들을 여기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일상 속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인천 아트 플랫폼 단지를 만드는데 인천시에서 그때 당시에 그 단지 내 모임방들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연습실, 갤러리, 다목적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 중에 단체가 있다, 우리 모임이 있다, 이럴 때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대관을 해줍니다. 제가 만약에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싶어, 여행 토크 콘서트야, 이러면 저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공짜로 대관을 해줍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인천시, 송도시 있죠. 요 인천하고 송도 주변 요 일대에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이런 시설물들이 되게 많아요.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칠통마당이에요. 여기 내가 정말 공간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책을 한 권 냈어. 출판 기념회를 할 거야. 여기입니다. 무료 대관이 된다는 거. 다만 뭡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중구청 앞쪽에 가시면 되게 독특한 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구간 있죠. 요 구간들을 이 탈 것, 희한한 탈 것을 타고 둘러볼 수 있는 그 탈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중구청 앞쪽에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 5인승이고요. 전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들한테 투어해줬던 거 시청각 광장에서 출발하는 서울 전차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거 투어도 우리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전동차가 옵니다. 전동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전기로 가는 차고요. 골프장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들 옛날에 골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카트라고 있잖아요. 그 카트랑 모양이 흡사해요. 그래서 색깔은 골프장에 있는 게 하얀색이잖아요. 여기는 깜장으로 돼 있어요. 깜장이니까 더 운치가 있고 고풍스럽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본식 건물이 깜장으로 많으니까 아마도 깜장으로 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장 전동차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야,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전동차를 타는 투어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 시니어 TV 지하철 여행이지를 위해서 만든 자매 결연을 맺은 형태처럼 이름이 비슷해요. 이 이름이 뭐냐면 개항장 이지 투어입니다. 지하철 여행 이지잖아요. 우리가 개항장 여행 이지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영어 이자를 쓰고요. 소문자 이지 투어라는 거 쉽죠? 그런 거. 그래서 요거를 예약하시려면 5인이 함께 타거든요. 5명. 그래서 요거 인천에 가면 인천시의 다양한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인천 이지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어른 비용은 한 15,000원 정도 된다. 그리고 야, 우리 지하철 여행 이지하고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시니어 TV 애청자 여러분들 포함이죠. 다양한 실버 분들을 위해서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아마도 제가 내년까지, 아니죠. 올해 말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아마도 인천시와 자매 결연 협약이 맺어지고 50%까지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애청자분들께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하고요. 지금 이제 볼거리를 다 받고 이제 주전부리 투어잖아요. 오늘 메인이 주전부리입니다. 그래서 주전부리는 그러면 신기자 어디서 할까? 이런데 여기 있죠. 일본식 대표 주전부리 하면은 꼽히는 게 뭐 다양하게 많지만 저는 요거 꼽을게요. 가케 우동. 우동 중에 가케라 부르는 가케 우동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곁들여 먹는 만두. 요거를 잘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요거 있죠. 이름이 청실 땡땡 엮어서 이런 거 같은 노래에 나오는 노랫말을 닮은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요 7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일 11시 반부터 오픈런을 해야 되고요. 밤에는 8시 2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메뉴가 전부 다 메뉴가 단품으로 10,000원도 안 합니다. 진짜 싸고 맛있는 일본 전통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니죠. 일본 전통의 맛보다 더 좋아져서 로컬라이즈 돼서 한국화한 그 맛. 진짜 맛있다는 거.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메뉴 몇 가지인데 저는 모밀국수 좋아합니다. 모밀 많이 먹고요. 근데 모밀에 특이한 게 있는 게 모밀국수, 모밀 우동 아시잖아요. 여기 다 팝니다. 근데 여기는 모밀 비빔국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케 우동 기본이죠. 저는 가케 우동보다 요거 좋아합니다. 튀김 우동. 기름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두가 두 종류인데 통만두하고 왕만두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통만두 추천할게요. 왜냐하면 통만두가 운치가 있잖아. 은색 그릇에다 동그란 데다가 천 하나 깔고 그 위에 만두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맛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진짜 맛있게 일본 주전부리까지 드시고 나오시겠죠. 자, 근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죠.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를 지난번에 왔다 갔지만 우리가 또 차이나타운을 한 번도 안 갈 수가 없죠. 바로 옆인데. 그래서 길거리 주전부리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는 길거리에서 양꼬치 팝니다. 아버님,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죠. 양꼬치는, 저는 양꼬치를요, 식당 안 말고 꼬치 길거리에서 파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양꼬치를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갈빵 유명하잖아요. 공갈빵. 지난번에 제가 공갈빵 말씀드렸죠. 이거, 이 따만한데 푹 치면은 그냥 쓰러져서 부스러기가 되는 거. 그 공갈빵까지는 다 아시는데 요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화덕 만두란 게 있습니다. 화덕 만두. 요즘 핫해요. 이게 200도씨가 넘는 옹기화덕 있죠. 옹기화덕 안쪽에다가 화덕이 굽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만드는 대표적인 중국식 만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도 이거 소개는 하는데 못 먹어봤습니다. 저도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먹습니다. 저는 옆쪽으로 많이 파는 양꼬치하고 공갈빵 자주 사 먹죠. 네, 너무 많으니까요. 요거 진짜 화덕만두 맛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일본 주전부리에 이어서 차이나 주전부리까지 같이 드시고 오는 놀라운 코스가 인천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2 신당동 한번 찍어야죠. 신당동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한국의 먹거리를 찍어야죠. 우리가 지금 중국 거, 일본 거 먹었는데 한국 주전부리를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신당동 넘버 1이죠. 한국 주전부리 넘버 1. 그리고 이거 지하철역 바로 이 지역에 가겠습니다. 2호선 신당역 내리시고요. 7번, 8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예전에 저는 신당역에서만 내려서 갔는데 요즘 5호선 생겼죠. 청구역 내리면 1번 출구 쪽에 내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호선하고 5호선 청구역하고 사이에 신당 떡볶이 촌이 있어요.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느 곳을 내리셔도 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당동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하철 역명 중에 제가 재미로는 탑5 안에 꼽는 거 신당.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이거죠. 신당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필이면 신내림 무당분들이 모였습니다. 하여튼 무당촌을 이룬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신내림의 신자 있잖아요. 그 신당으로 부르다가 가보객 때 한자를 바꿔가지고 신자를 신내림의 신을 쓰다가 요거 새로울 신으로 가보격 때 바꾼 거죠. 그래서 현재 신당동은 새로운 신자 써요. 그래서 신당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는 아버님, 어머님들 오해가 있으신데 이게 있죠. 원래는 우리가 길거리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반전이 있는 게 떡볶이 주전부리입니다. 이게 재밌는데 원래는요. 역사적으로 궁중 사대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 선조 때 문신 중에 유성룡 씨라고 있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그 유성룡이라는 분의 형이 유운룡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겸암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떡볶이가 제사, 잔치상 등의 의례용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잔치상에 올라갔던 그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왕가의 일대를 다룬 그 승정원 일기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런 데 봐도 궁중 음식이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가래떡, 등심, 참기름 되게 귀한 기름들이죠. 그다음에 간장, 파, 버섯까지 섞어서 볶아서 만들어낸 궁중 음식이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근데 현재 길거리 떡볶이는 그럼 도대체 신당동에 언제 왔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재 형태의 유래가 된 거는 50년대입니다. 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53년도에 여기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성함이 마복자 림자 쓰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노점상에서 파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신당 지역 중구 신당동의 그 떡볶이의 유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해외 원조로 밀가루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밀떡이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알아두시고요. 보시면 되고, 쌀떡과 밀떡 vs잖아요. 항상 고민되시잖아요. 나는 쌀떡이야. 나는 밀떡이야. 이런 분들. 간단한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쌀값은 비쌌고, 밀가루가 약간 저렴했죠. 그래가지고, 밀떡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9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주최한 분식조리법 연구 발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밀가루로 만든 떡볶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70년대 이후부터 신당동에 떡볶이촌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이 떡볶이라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한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 정도 알고요. 지금 배가 고프죠. 그래서 빨리 타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요. 아버님 지금 가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때 가던 옛날에 그 신당동 떡볶이촌이 아니에요. 완전히 MZ스럽게 변모를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야, 이게 을지로 쪽에 우리 몇 번 소개했던 그 을지로 쪽에 가시면 을지로를 요즘에 부르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힙지로라고. 굉장히 MZ스러운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 그 바람에 신당동의 인기가 씻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가서 신당동의 부활을 꿈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가면 확 바뀐 거 캐릭터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년에 등장했어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캐릭터 이름이 덕복입니다. 덕복이.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덕복이.
감사의 마음을 덕을 베풀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 덕복이 이렇게 만들어서 캐릭터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그 몸체 형상은 떡볶이 같고요. 그다음에 눈하고 코, 입이 웃으면서 달려 있는 거죠. 떡볶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캐릭터가 생겼고요. 그다음 주변으로 한 10곳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 이 떡볶이의 우리 스토리의 역사의 그 끈을 잡고 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양대 산맥은 두 곳입니다.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니 이름을 가진 떡볶이집. 그다음에 옆에 친구끼리 가면 이 우땡이 필요하잖아요. 그 우정이 필요한데 그 이름을 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그거 있죠. 역사가 또 있죠. 옛날에 신당동을 기억하시는 분들, 아버님, 어머님 중에 그 역사, 그런 거 있어요. 고교 야구 중에 유명했던 청룡기 있잖아요. 올해가 또 청룡의 해 아닙니까? 청룡기 야구 막 이런 거 있을 때 끝나고 나면 항상 근데 청룡기 야구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붙는 팀이 딱 두 팀이에요. 항상 그랬어. 덕수상고, 설린상고, 영원한 맞수 아닙니까? 걔들 붙고 난 뒤에 경기 끝나고 나면 동대문 야구장에서 막 하잖아요.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끝나고 나면 그 고등학생들, 설린상고, 그다음 덕수상고,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막 이긴 팀들은 축하하고, 진 팀들은 막 열받아 하면서 떡볶이를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던 거죠. 그 음식이 떡볶이였다. 이렇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딱 오면 고등학생들한테 음악 틀어줍니다. DJ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도 DJ 오빠 철수가 음악 틀어줘요 하면서 그 신청곡 받고 음악 틀어주고 떡볶이를 먹는 거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떡볶이 먹기 전에 인증샷 아까 캐릭터 덕복이 말씀드렸죠. 그 앞에 사진 하나 찍고 맛집 투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조집을 원해. 맛은 다 똑같아요. 아버님 어머니들 뭐 다를 거 없어. 근데 내가 정말 원조집을 가고 싶어 신기자 이런 분들은요. 입구 쪽에 딱 두 집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이 있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두 집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시면 되고요. 그 할머니 집 라인 쪽으로 해서 있는 그 옆쪽으로 해서 여러 집들 한 4집 정도가 있고 맞은편 쪽으로 해서 또 한 4집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레시피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맛은 비슷해요. 그래서 계란, 당면, 어묵, 쫄면, 라면 살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라면 곁들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물오징어, 새우, 치즈, 해물, 짜장까지 해가지고 약간 MZ스럽게 현대식으로 바꾼 요리들이 요즘에 등장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원조집 있죠. 원조집만큼은 옛날 음식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떡볶이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즉떡입니다. 즉석 떡볶이. 그래서 테이블에 앉으면 그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그 위에서 바로 냄비채 끓여서 바로 떡볶이를 만드는 거. 그게 맛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떠주는 것도 맛있지만 직접 해먹는 맛. 요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어요. 보통은 세트를 시키십니다. 세트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먹밥 곁들이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끝나고 난 뒤에 배를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은 양념들 있죠. 여기다가 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김가루 넣어가지고 뭘 해먹는다? 떡볶이 볶음밥 해먹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떡볶이 보면 옛날 생각도 나잖아요. 막 안에 계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튀김만두 그 옛날에 막 널브러지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막 흥분해가 드시다 보면 배가 차.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떡볶이까지 진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가루와 남은 밥으로 뽑는 떡볶이가 남아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곳 중에 되게 독특한 집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DJ 박스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사랑이 막 샘솟는 집인데 거기 가시면 신청곡을요. 요즘에 옛날에는 아버님 어머님들 종이에 써서 신청을 냈잖아요. 요즘에 깨똑 아이디가 있어요. 깨똑 아이디, DJ로 시작한 아이디로 깨똑을 보내면 거기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노래를 틀어주고 옛날식 노래를 틀어주는 시스템인데 깨똑으로 신청하는 것만 달라진 그러면서 떡볶이를 먹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는 보너스죠. 머나먼 완도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그리고 요즘에 왜 갑작스럽게 신기자 완도로 가냐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 말에요. 여기 완도에 희한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치유의 메카라고 불리는데 어떤 게 생겼냐면 해양치유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밀어가지고 제주 인근까지 해가지고 경남, 남해안 쪽으로 5곳을 찍어서 해양치유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버님, 어머님, 우리처럼 몸이 허한 분들이 많은데 건강으로 승부수를 던지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완도를 찍는 이유는 여기에 완도하면 생각나는 주전부리 있잖아요. 아니죠. 메인 요리죠. 전복. 예, 전복이 있는데 이걸로 만든 주전부리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의 메카다. 근데 작년 말에 생긴 게 해양 치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가봐야죠. 작년 말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새내기야. 그리고 이 치유센터를 지금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치유센터 바로 옆 동네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갑진년. 근데 여기에 청룡리가 있어요. 야, 거기서 나는 게 뭐냐면 유자예요. 유자 얼마나 건강에 좋아요. 그 냄새를 향긋하게 맡으시면서 해양치유센터 가서 몸을 풀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야, 멋지죠? 그래서 이게, 치유센터가 되게 독특하게 지어져 있는데, 요 옆쪽으로 완도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해변 있죠. 명사 심리해변. 심리해변에서 해수를 끌어옵니다. 끌어와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바닷물을 채워서 여기에 약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약물로 채운 게 달라소 풀이라는 게 있어요. 풀 이름인데 달라소. 달라소라는 게 그리스어 바다가 달라소입니다. 달라소. 그래서 이름을 달라소 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죠. 그다음에 수압 마사지, 수중 운동.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거품실 있어요. 거품을 가득하게 따라서 손주들 데려가면 거품 막 맞으면서 막 노는 거죠. 한증막 같은 데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 앞권은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들 치료받기 좋으라고 여기서 수치료라 그랬잖아요. 진짜 치유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풀에 누워요. 그러면 누워 계시면 풀 속에서는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고 목 뒤로 있죠. 붕붕 뜨는 베개를 하나 베어줍니다. 베어주면 그 목베개를 하고 있으면 몸이 둥둥 떠요. 그러면서 이제 힐링하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진정한 어떤 수치료, 이런 거를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 이용객 층을 봤더니 최근에 생겼잖아요. 무려 2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이용객 중 대부분이 60대입니다. 60. 우리 연령대. 그리고 50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30대 순. 그러니까 이게 5060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서 직접 이 수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치료 받고 배가 출출할 때쯤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요거죠. 주전부리 오늘 투어 핵심이죠. 주전부리 오동 통한 전복. 전복 메인이라고 그랬죠. 메인 말고요. 주전부리 중에 뭐가 있냐면 전복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복빵.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아버님, 어머님. 전복빵에는 전복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어우, 정답입니다. 전복이 들어갑니다. 놀랍죠? 진짜 정말 놀라운데 전복이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갑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장보고 대로를 찾아가세요. 이게 완도에 왜 장보고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야, 완도 앞바다가 청해진이라잖아요. 청해진에서 그 무역상을 했던 그 장보고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바다의 왕자. 그래가지고 장보고 대로, 그리고 들어가는 다리도 장보고 대교잖아요. 장보고 대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보고 대로 쪽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바로 주전부리 전복빵을 파는 딱 그 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지 순례를 보통 남도 쪽으로 하잖아요. 빵으로 유명한 곳들을 찾아가는 걸 빵지 순례라 그러잖아요. 부산에 가도 그 남천동 쪽으로 빵지 포인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빵지 순례를 하는 남도 코스에 당연히 꼽히는 명코스고요. 요 전복빵 안에 제가 빵 하나가 아니고 전복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다. 그래서 진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전복빵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을 살려가지고 요 전복에서는 특유의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복회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비린내를 싹 없앴어. 그리고 빵 맛을 딱 살려가지고 전복의 향과 빵의 향을
반발을 절묘하게 배합을 해둔 거죠. 한 입 딱 씹잖아요. 그러면 쫀득함이 그냥 땅땅 튀는 거죠. 와, 끝내줍니다. 전복빵만 있냐? 아니다 이거죠. 전복빵 말고요. 전복 쿠키 있죠. 그 다음에 라떼 드시잖아요. 라떼 이름은 해조류 라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연을 비롯한 음식들을 다양하게 먹고 오실 수 있는 그 주전부리 투어의 백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정말 내가 완도 대한민국 남도의 끝까지 갔다 이런 분들은요. 아, 여기에 가서 꼭 주전부리 잊으면 안 됩니다. 전복만 챙기시면 안 되고요. 주전부리 전복빵까지 챙겨서 꼭 드시고 오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행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행 꿀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지하철 4호선에 뭐가 없어졌다? 네. 좌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팁은 뭐냐면 지하철 4호선에서 당분간이죠. 당분간 지하철 4호선에서 절대 타시면 안 되는 우리 실버 세대 이야기예요. 자, 무조건 피해야 되는 열차 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호차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호차가 시범으로 운행되는 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래서 3호차 있잖아요. 열차가 여러 칸이 있잖아요. 3호차에 좌우에 있는 노약자석 빼고 가운데 쪽으로는 모든 의자를 다 없앴어. 그리고 엉덩이만 걸칠 수 있는 푹신한 소파의 그 흔적들, 허리 받침대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중에 멀리 가시는 분들은요. 꼭 3호차만큼은 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 꿀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 B급 아닙니까? 주변부로 밀려난 주전부리의 반란을 일으키는 주전부리를 먹는 투어를 다녀와 봤습니다. 아유,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도 빨리 메인 요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 열정을 담은 애청, 청취, 시청률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 여행도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